이어지는 순서 색다른 뷰 시작할게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지금 삼성전자도 잘 가다가 쉬고 있는 타이밍이고요. 대형주들 코스피 쪽에서 약간 이제 숨고르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나 이야기해 볼까요? 네, 오늘 좀 제목이 자극적인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TSMC를 파운딩 시킬 수 있을까? 파운딩 KO 시킬 수 있을까? 네. 격투기 단어죠. 격투기 단어인데 제가 파운드리랑 파운딩이라 해서 말도 안 되는 그 라인 맞춘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뭐 대만 사람들이 방송 보겠습니까, 제 거? 뭐 상관없어요. 이제 좀 우리나라 기업은 좀 그렇게 하면은 좀 그래도 우리나라 그 기업들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외국 기업들 좀 얘기하기 쉽잖아요. 사실 테슬라나 이런 거. TSMC가 대만을 대표하는 기업이지만 삼성전자의 경쟁자고 꺾어야 될 상대이기 때문에 좀 이게 강하게 표현해봤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쉽게. 반도체 어렵잖아요. 자, 일단은 종합 반도체 기업 형태부터 살짝 알고 들어갈까요? IDM이라고 불리는 게 종합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도 할 수 있고 생산도 할 수 있고 다 제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인텔 이런 회사들이 종합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리고 팹립스 기업, 팹립스는 공장이 없다. 팹이 리스다. 그렇죠? 공장이 없다. 그럼 뭐 하냐? 설계 도면만 그리는 거예요. 쓱싹쓱싹. 대표적인 기업이 퀄컴.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에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는 AP가 들어간 것도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직접 개발한 엑시노스가 들어간 것도 있어요. 기종별로 틀려요. 그게 팹리스 업체예요. 퀄컴,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주로 어디 들어가요? 그래픽 카드. 그 엔비디아 거고 우리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보면. 그리고 파운드리가 있어요. 파운드리. 이거는 이제 그 제조 전문. 얘는 팹리스는 공장이 없죠. 근데 파운드리는 공장만 있어요. 설계 도면을 받아다가 파운드리에서 제조를 해주는. 1위 기업이 어딘가요? 대만의 TSMC. 압도적인 1위. 50% 정도고 삼성전자 2위인데 13%밖에 안 돼요. 그리고 OSAT라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다 제조되고 나서 테스트를 해주는 업체.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IDM, 팹리스, 파운드리 요걸 3대로 해요. 뒤에 테스트하는 업체는 좀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 중에 삼성전자와 인텔이라는 이 양대 산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주력이 뭔가요? 주력. 메모리 반도체. 네. 그렇죠. 기억 장치, 연산 장치 이런 거. D램, 낸드 플래시. 맞아요.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삼국지라고 하면 그랬죠. 삼성전자가 완전히 압도했고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껴서 3강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1강 2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 인텔이 대표적이죠. 우리 그 노트북 그리고 뭐 PC, 데스크탑 PC 다 인텔 CPU잖아요. 맨날 인텔 CPU. 거기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잖아요. 홈쇼핑에서 옛날에 싸게 파는 거 잘 보면 쇼호스트를 이렇게 말한다고. 자, 우리는 인텔의 CPU보다는 살짝 싼 AMD의 CPU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가를 낮춰서 가격을 좋게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인텔의 CPU는 비싸고 AMD는 조금 쌌어요. 그래서 사양이 좀 낮은 걸로 들어가서 가격 싸게 파는 것들이 AMD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인텔하고 삼성전자의 양대 산맥이었는데 요즘에 이 축이 흔들리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의 강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장 크게 상승했었던 데는 언젠가요? 2016년 6월 달에 25,000원에서 2017년 11월에 57,500원으로 2배가 뛰어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음봉이 3번밖에 안 나왔어요, 월봉으로. 그동안 1년 동안 계속 양봉해서 이때 제일 강했죠. 이때는 메모리 반도체 D램,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랐던 때. 그렇죠? 지금 나오죠. 이때예요. 이때가 제일 강했었던 때예요. 이때. 그렇죠? 이때 인텔은 어땠냐? 2016년에서 17년 횡보했어요. 횡보. 인텔은 CPU,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비메모리 반도체 이꼬르 시스템 반도체. 요즘에 뜬다고 하는 거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상승이 끝나자 인텔이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인텔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력이 비메모리, 메모리가 다르잖아요. 삼성전자 메모리 주력, 인텔은 비메모리 주력. 근데 둘이 통합돼서 종합 반도체 기업. 둘이 이제 쌍두마차인데 그래서 전체 생산량이 삼성전자, 인텔이 이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사이클이 틀려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냐? 삼성전자는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인텔은
인텔은 여기 해외 차트. 인텔은 지금 꺾여서 20개월선이 붕괴되는 20개월선이 붕괴된 건 2015년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왜 나오냐? D램 낸드 플래시 가격이 떨어져서 뭐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된다 뭐 뉴스 보셨죠? 근데 왜 삼성전자 오르고 인텔은 빠지냐? 지금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제가 말한 대로 하면.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에서 변화가 일어나냐면 인텔이 들어보셨어요? 7나노 공정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는 TSMC랑 뭐 초격차 나노 싸움한다고 뭐 4나노, 3나노 막 나오잖아요. 숫자가 내려갈수록 더 이제 발열도 적고 더 성능이 좋은 반도체 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인텔이 7나노에서 중단이 돼버린 거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해버려서 갑자기 아까 말했죠. 쇼호스트가 옛날에 AMD 칩 싸다 판다고 했잖아요. AMD는 급등을 해버렸어. 그 틈새를 뚫고. 그래서 인텔이 그 부분에서 지금 약점이 생겨버렸고 초격차 그 부분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IoT, 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IoT 있죠.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생기면 반도체가 다양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찍어낼 때처럼 대량 공장이 필요가 없어요. 다품종 소량 생산.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리한 건 어딘가. 그래서 설계 업체인 팹리스랑 제조 전문 업체인 파운드리가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IDM이라는 종합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인텔의 양대 산맥으로 그동안 반도체 세상이 지금 진행이 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팹리스 업체, 파운드리 업체가 중요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실제로 보세요. 지금 인텔은 빠지는데 뭐 AMD는 인텔의 그 틈새를 치고 온 거고 퀄컴이랑 엔비디아가 완전 역사상 신고가로 쳐 올려버렸잖아요. 퀄컴, 엔비디아가 팹리스 업체예요. 네. 그리고 TSMC는 파운드리 업체. 이게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반도체 기업이 이끌고 왔던 이 흐름이 지금 팹리스 기업, 파운드리 업체가 중요해지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양분된다. 양분되는 게 아니라 팹리스랑 파운드리는 같이 하는 거예요. 팹리스가 설계를 해주고 파운드리가 제조를 하는 건데 팹리스랑 파운드리가 IDM이라는 종합 반도체 기업보다는 좀 중요도가 떨어져서 언론에서도 덜 다루고 기업의 주가도 낮았는데 지금 인텔에서 살펴보듯이 파운드리랑 팹리스 업체들의 주가가 오히려 더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삼성전자는 안 빠지고 있냐? 삼성전자는 약점으로 그 거론이 되던 지금 파운드리 쪽을 강화시킨다고 하고 TSMC를 꺾어보겠다고 나서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지금 엔비디아 그 뭐 퀄컴에서 차세대 주력 제품인 스냅드래곤. 그러니까 우리가 PC에서의 두뇌는 CPU예요. 근데 모바일 기기에서의 그 두뇌 CPU에 해당되는 거는 AP예요. 그 AP가 바로 퀄컴이 주력으로 만드는 스냅드래곤 그 칩이에요. 스냅드래곤 875를 수주했는데 규모가 1조 원대 수주했고요. 가장 최근. 그리고 지난주에 퀄컴의 보급형 AP 칩. 이거는 스냅드래곤 4인데 이것도 생산 계약했고요. 그 전에 미국 IBM의 차세대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CPU. 이 PC의 두뇌에 해당되는 거 파워칩. 요것도 수주했고요. 9월 초에는 엔비디아의 신형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수주했어요. 삼성전자 지금 수주한 거 보세요. IBM CPU 빼고 다 뭐예요? 엔비디아 GPU, 퀄컴의 AP. 뭘 수주한 거예요? 이게 모바일 환경에 강한 것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주로 수주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하고는 다르게 지금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렇죠. 복잡하죠. 대만의 TSMC랑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삼성전자가 좀 격차가 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데 최근에 좀 바쁘게 그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이런 구조를 좀 봤을 때 팹리스는 미국 쪽에서 이제 좀 담당을 하고 파운드리는 대만이나 삼성전자가 좀 가져온다. 이렇게 좀 양분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팹리스 업체 아까 뭐 퀄컴, 엔비디아 있고 그리고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엔비디아가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인수 얘기. 엔비디아가 주로 만드는 거 GPU잖아요. 네. GPU 그래픽 카드. 근데 인텔에 아까 말씀 안 드린 또 지금 위기가 또 하나 있어. 그게 엔비디아예요. 왜냐면 GPU가 그래픽 성능만 높이는 거 우리가 배틀그라운드 쉽게 돌리고 이런 거 그거 그래픽 카드에서 멈췄는데 원래 옛날에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GPU가 CPU보다 연산 능력이 뛰어나 계산을 더 빨리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GPU가 이제 야심을 품은 거예요, 엔비디아가. 야, 우리 거 이제 잘 먹히네? 야, 우리가 인텔 CPU도 버려버리자. CPU 필요 없습니다. GPU가 CPU 역할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성능 GPU를 높여버렸어. 그러니까 인텔은 7나노 공정 밑에도 못 들어가고 있지. 지금 CPU가 GPU한테 밀리려고 하지. 완전 지금 사면 초과예요. 거기다가 지금 인텔이 삼성전자한테 그
지금 종합반도체 갭에서 살짝 지금 이기고 있는데 작년까지.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의 비중을 조금만 먹고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을 조금만 먹으면 종합반도체 합쳐서는 메모리 비메모리 합치면 이제 인텔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게 매년 조금씩 인텔이 하루 한 년 앞섰다, 삼성전자가 한 년 앞섰다 이랬거든요, 지금. 근데 삼성전자가 확실히 앞설 수 있는 발판을 지금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인텔이 위기고, 물론 인텔이 또 개발하겠죠.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만드는 업체잖아요. 뭐 폰이라던가 컴퓨터를 만드는 업체인데 얘네가 원래 인텔한테 받다가 얘네도 자체 설계한 시스템 온칩이라고 SoC를 탑재하겠다. 이런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뭐 굳이 이렇게 뭐 만만하게 볼 건 아니에요, 사실. 예를 들어 지금 받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인텔이 만약에 그 TSMC한테 그 물량을 줘버리면 삼성전자가 갖고 오려던 게 또 실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퀄컴이나 이런 거를 갖고 오고 뭐 IBM, 엔비디아 이런 것들 수주 레퍼런스들이 있으니까 뭐 TSMC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삼성전자한테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TSMC를 제목 그대로 자극적인 제목 그대로 TSMC를 만약 파운드리 시장에서 파운딩 KO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인텔, 삼성전자 쌍두마차로 이끌어오던 종합반도체 이 쌍두마차 쌍벽도 깨져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1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사실 D램, 낸드 플래시 가격이 빠진다, 메모리 반도체 쪽이 빠진다고 해도 주가가 지금 신고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6만 원도 돌파했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다 주목을 하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레포트가 다 8만 원 이상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동학개미 분들이 처음에 샀을 때, 액면 분할되고 샀을 때 너무 안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많이 지금 수익이 나셨어요. 5만 원대 초반에서 그 동학개미가 많이 샀잖아요. 지금 6만 원대니까 수익이 크게 났어요. 이게 지금 쭉 내년까지 이어져서 만약 8만 원의 목표가가 달성된다고 하면 대성공을 거두는 거죠. 국민 주식의 어떤 성장성의 발현 이게 일어나 버리는 거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액면 분할 이후로 지금 62,800원인가요? 그거를 뚫어낸 적이 없지 않아요? 그죠? 6만 원대요? 62,800원이 지금- 고점이거든요. 네, 다른 걸 쳤네. 지금 최고가가 네. 62,800원이네요. 2020년 1월 1일 날 찍었어요. 62,800원. 거기 찍고 나서 다시 6만 원대 지금 가는 건데 여기를 뚫으면은 크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요? 되네요. 지금 왜냐면 거의 이제 노크를 다 한 거예요. 지금 막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뚫리면 막 수주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던가 그 인텔이 만약에 인텔이 지금 기술 개발 계속 하고 있을 텐데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7나노에서 실패했는데 지금 TSMC 삼성전자는 2나노, 3나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면 또 그 옛날에 웨이퍼 얘기했잖아요. 피자 판때기에다가 토핑을 얹는 건데 피자 판때기에다 토핑을 더 많이 얹을 수 있고 더 성능 좋은 걸 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랑 TSMC는. 네. 근데 인텔은 지금 한 번 그게 격차가 늦어져 버리면 완전 그 토끼와 거북이처럼 벌어져 버려요. 네. 토끼가 만약 잠을 자면 되는데 TSMC랑 삼성전자는 토끼처럼 잠을 안 자. 그게 문제예요. 잠을 안 자고 계속 열심히 달려버리기 때문에 그게 한번 힘들다. 그래서 삼성전자 TSMC로 완전히 이제 둘이 남았는데 이 파운드리에서 조금만, 그러니까 50%가 넘는다는 게 강점일 수도 있는데 TSMC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죠? 그 CPU가 아니라 GPU? 네. CPU하고 낸드 플래시 D램이 아니라 CPU고 모바일에서는 AP 그런 게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예요. 거기에서 이제 TSMC가 파운드리로 땡겨와서 받는 게 50%인데 삼성전자는 13%?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50%나 있으니까 사실 50%가 60%로 가기보다는 제 생각엔 13%가 25% 이렇게 가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성장성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쳐주는 것 같고요. 네, 뭐 종목까지는 말을 못했는데 뭐 예를 들어 그 이미 간 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보세요. 네네. 빠르게 날라갔는데 DB 하이텍의 1 우선주가 있어요. 지금 오늘은 15% 마이너스인데 오. 지금 밑에서 얼마 올라나 보세요. 그러네요. 지금 삼성중공 우선주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네. 갔어요. 7만 원에서 30만 원 갔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파운드리가 지금 강세를 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사실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삼성전자나 TSMC는 소품종 대량 생산에 퇴적화되어 있어요. 공장이 크잖아요. 그쵸. 삼성전자 TSMC는. 근데 DB하이텍은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스타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퍼, 피자 판때기가 조금이에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오히려 얘네가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파운드리 관련주로 간다.
뭐 파운드리 관련돼서 쳐보세요. 쫙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네. 저는 큰 카테고리만 말씀드렸기 흐름만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파운드리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끝나고 빨리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오늘 이 같습니다. 파운드리의 이런 연결고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관련 주들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신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